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세 분을 또 똑같이 모셨습니다.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그리고 전기한 대표 권대희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연휴인데요. 앞두고 있는데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까, 전기한 대표? 예, 오늘 저는 밤 11시에 대구에 회의가 있어가지고요. 예. 내려가서 일해야 합니다. 일을 하셔야 됩니까? 예, 뭐 회의가 그냥 쉬는 회식이면 좋겠는데 하여튼 회의를 해야 돼가지고요. 스픽스와 관련된 회의를 하러 가시는 겁니다. 예, 스픽스도 이제 스픽스뿐만이 아니고 관련된 저 회사가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예. 괴롭습니다. 예, 아니 괴롭다는 말씀하시면 괴롭긴 한데 예, 그래도 이제 연휴가 오면 마음이 조금 좀 누그러지고 좀 안정되는 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 매일 살인적인 일정을 소화하면서 일을 하다 보면 예. 휴일날은 확실히 일의 총량이 줄어들고요. 예. 또 생각도 좀 할 수 있고 이러고요. 무엇보다 아침에 좀 잘 수 있으니까 예. 제가 그 말씀드려도 됩니까? 정치본색 이런 거 아침에 할 때 예. PD들이 6시에 출근을 하거든요. 야. 그럼 저는 7시 20분부터 일이 시작돼서 1시간 정도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예. 오늘 제목은 뭘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공유를 하면서 결정을 하는데 예. 그래서 8시 20분 정도 되면 이제 끝이 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잠깐 쉬었다가 예. 그때부터 하루 종일 일밖에 안 하죠. 예. 하여튼 주말은 휴일은 그래도 좋습니다. 예, 전기한 대표도 주말과 휴일을 이제 회의도 하지만 즐길 준비를 또 하고 계시는 거고 우리 김종욱 박사님께서는 아니 댓글에 보니까 민주준영 박진영 예. 교수가 예. 박영식 살 빠졌네 이렇게 글을 올렸네요. 박진영 토론가인가요? 예. 아니 왜 지금 이 시간에 끝판 토론을 보고 계신 겁니까? 감사합니다. 안 바쁘신가 봐요. 아니 박진영 교수의 방송 좀 나오라고 예.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출연하셔야 될 분이 예, 댓글로 아니 네. 저는 좀 빠지고 우리 권대희 본부장이 나오고 박 교수가 나오면 좋은데 참 섭외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김용욱 교수님이 얼마나 참 고마운가 하면요. 예. 교수님 고맙습니다. 갑자기 이러니까 갑자기 이러니까 완전 연휴 계획. 네. 저는 좀 책을 봐야 되는 상황이어가지고요. 책을 못 봤어요 그동안 네. 이렇게 뭐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래서 다시 좀 자리에 앉아서 책을 보는 습관을 좀 길러야 될 것 같아서 예. 주말에는 좀 의자에 눌러 앉아 있기 보기 네. 뭐 이걸 좀 할 생각입니다. 예. 눌러 앉아 있다가 또 이제 무료하면 스픽스 보기. 그렇죠. 스픽스 보기 좋아요. 눌러야죠 무조건. 네. 예. 지금 저희들이 지금 한 1,000분 가까이 들어와 계신가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700여 분 넘었습니다. 예. 네. 지금 그래서 그 박진영 교수도 아마 지금 강원도 출장 중이라고 이렇게 댓글이 올라와 있는데 강원도 간다는 얘기 들었는데 예. 박 교수도 지금 좋아요 누르고 여러분들이 함께 눌러서 하면 많이 이렇게 공유가 되니까요. 오늘 그래도 출발 1,000명 정도 출발하면 우리 5,000, 6,000 갈 것 같은데요. 예. 또 특종 준비 좀 박영식 앵커가 준비해 놓으셨죠? 제가 특종일지 모르겠으나 예. 뭐 새로운 내용들 깜짝 놀랄 만한 얘기가 있어서 여러분 오늘 채널 고정하시면요. 정말로 처음 듣는 이야기. 여러분 주변에 나가서 예.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자신의 이야기처럼 주변 분들에게 하시면 인기 정말로 좋아집니다. 예. 특종 하트 이런 말씀 주셨고요. 우리 권대희 본부장은 연휴 계획 어떻습니까? 뭐 그러니까 우리 정기한 대표님이 뭐 밤늦게까지도 회의를 하신다고 하시는데 집에서도 좌불안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직장인은 대표가 일을 하고 있으면 그냥 편치 않습니다. 네. 아니 방송한다고 방송용 멘트를 이렇게 해주시니까 고맙기보다는 참 살인적인 업무를 지키고 있구나 이렇게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것 같은데. 스픽스가 이렇게 가족적인 분위기다. 뭐 이런 이게 깜짝 놀랄 만한 뉴스입니다.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많은 분들께 또 이제 연휴 계획도 묻고 대표와 본부장의 이렇게 돈독한 관계까지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제가 자! 방송 전에 예. 좀 우스개 이야기 또 금요일 날 주말 앞두고 있으니까 예. 말씀 하나 드리면요. 네. 최근에 누가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이제 스픽스나 뭐 이런 이제 정치 시사를 다루는 유튜브 채널을 보다가 정말로 방송을 안 보다가 네. 종편을 한번 틀었대요. 네. 그래서 토론 프로그램을 보는데 예. 10분 보다가 딱 그때 네. 너무 싱거워서 재미없어가지고 예. 이게 기계적 균형이라는 이름으로 예. 진실과 사실에 대한 깊이 있는 접근보다는 예. 그냥 겉으로 나온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니까 예. 야 그래서 10분보다 그냥 껐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예. 역시 경쟁을 하니까 유튜브 채널에서 하는 이 정치 토론이 예. 너무너무 재밌었는데 어느새 중독이 돼버려가지고 예.
나쁘게 이야기하는 게 좋은 의미입니다. 예, 예. 그 실제 프로그램 요즘 지상파 정부에서 하는 거 보니까 못 보겠더라고. 아. 이런 말씀하셔서 예. 다시 한 번 더 제가 김종욱 교수님 고맙습니다. 근데 대표님, 근데 언제 웃어야 되는 거예요? 재밌는 얘기라고 계속 하는데 어느 얘기라고 포인트에서 웃어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계속 웃습니다. 앞으로 좀 쳐주세요. 내가 그때 웃겠습니다. 예, 제 마음 기준으로는 지금 이제 동시 접촉자가 한 10,000명 나왔으니까 예. 제 마음으로는 저는 항상 공을 하나 더 붙이기 때문에 와, 1,000명 넘었죠. 예, 이제 1,000명 넘었으니까 넘었습니다. 이제 예. 10,000분 됐으니까 제 마음속에 10,000분이 되셨으니까 이제 본격적인 주제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사실 영수회담 이후에 이 상황이 어떻게 급반전할 것인가, 전국은 어떻게 바뀔 것인가 이런 예상들이 있어 왔지만 바뀐 건 하나도 없습니다. 왜? 영수회담 이후에 다시 전면전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고 실제 지금 전면전인 상황이 됐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면밀하게 디테일하게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 그렇다면 영수회담 전후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도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일단은 자 오늘 연휴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정기환 대표 이제 연휴 앞두고 있는데 본회의 끝나고 이태원 특검법, 최수근 특검 통과됐기 때문에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좀 한시름 놨다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더 걱정이 많겠습니까? 천만다행이라는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정권 심판을 해야 한다고 결심하고 결행하고 주위에 많은 분들이 손잡고 나가서 투표를 했지 않습니까? 예. 이분들은 천만다행이다. 민주당이 이번에도 21대 국회처럼 제대로 싸우지 않으면 정말로 의지할 데가 없었는데 야 이번에 확실히 총력으로 김진표 국회의장을 또 압박해서 뭔가 성과를 냈지 않습니까? 예. 그냥 흘러가는 최소한 상병의 특검법이 아니라 국회의장이 비토를 놓고 합의해 오라고 하는 그 상황에서 정치가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질 뻔한 상황에서 예. 민주당이 총력을 기울였고 많은 분들이 국민들이 항의전을 엄청나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천공항 달려가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또 미국하고 지금 경유지 그다음 남미 이런 데서는 예. 아예 나가서 시위를 하더라도 김진표 저거 막아야 된다 이제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김진표 국회의장이 압박을 받아서 결국에 굴복하고 말았다. 이제 이것이 하나의 승리가 되었다 또는 국민적 바람이 실현이 되었다 또는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어쨌든 해결했다라는 것 때문에 상당히 안도하기도 하고 아 이렇게 가면은 국가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국회가 제 기능을 할 것이며 야당으로서 민주당이 역할을 국민들에게 확실히 보여주겠다라는 네, 것은 보여줬다 이렇게 저는 이제 평가하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언론들이 하루 만에 빠그러진 협치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정치가 이 모양이 됐다. 이런 지적들을 보수 성향의 언론들이나 종편들도 많이 하던데 그거는 지금 정기환 대표 말씀이랑 좀 정반대에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 모양대로 하라고 국민이 그 192석을 준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 그 박찬대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정치적 효능감을 얘기했는데 예. 192석을 줬더니 뭘 하래? 예. 그러니까 제가 볼때 이거 싸우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싸워라. 그러니까 협치라고 하는 게요. 서로 그냥 아유 좋아 악수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예. 국민이 원하는 것들을 최대한 달성할 수 있도록 어느 때는 대화를 하고 어느 때는 싸워야 되는 거죠. 예. 근데 영수회담 했을 때 합의한 내용이 있었습니까? 경청했습니까? 대통령은 경청한다고 얘기하고 경청도 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도 합의해 준 내용이 없었고 예. 85%를 자기 혼자 얘기를 한 것을 보면서 아 협치로는 국민들이 바라는 것들을 달성할 수 없겠구나라고 하는 부분들을 영수회담에서 국민들이 확인한 거죠. 예. 이제 그 이후에 본회의에서 국민들의 70% 정도가 원했던 예. 이태원 특별법, 최수근 해병 특검법이 통과되니까 아 예. 그래 이런 정치를 하라고 당신들한테 그렇게 많은 의석을 준 거야라고 예.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정치적 효능감을 느낀다면 예. 싸워야죠. 야당은 싸우는 게 자기가 할 몫이죠. 예. 야당이 국정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는 건 견제한다는 거잖아요. 예. 예. 그렇다면 잘 싸웠고 앞으로도 잘 싸워야 된다. 예. 협치라는 이름을 가지고 뭐 아무런 논쟁도 없는 국회, 아무런 논쟁도 없는 여야 관계가 저는 국민들에게 좋은 환경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영수회담 이후에 협치라는 것에 방점 찍어서 아무튼 언론 플레이를 많이 했다. 대통령실이 뭐 홍보석이라든지
홍보수석이라든지 그리고 정무수석이라든지 비서실장이라든지 심지어 방송까지 출연해가지고 만남 자체가 성과라는 것들을 보여줬고 야당 대표 만나서 이야기도 들었다.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홍보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시점을 보면 사실 다시 전면전이 됐고요. 왜냐하면 그거를 알아볼 수 있는 척도는 대통령 비서실장이 최수근 특검법 통과하고 나서 밝힌 내용을 보면 사실상 또 이 나쁜 정치다 어떻다 이런 비판을 하는 거 보면 이게 바로 전면전 아니겠습니까, 본부장님? 네. 뭐 협치라는 말 자체는 좋은 말이지만 협의는 하되 정의는 지켜야 되는 거고 양보할 게 따로 있는 건데 지금 영수회담에서 다행히도 우리 이재명 당대표께서 이채양 명주 작심 발언해 주셨고 또 이번 본회의에서 최상병 이 특검법도 강행처를 했고 이랬기 때문에 지난 그 21대 민주당에 좀 실망했던 우리 국민들께서 예. 이번 22대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은 생기지 않았을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아까 국회의장 얘기를 잠깐 정계한 대표가 해 주셔서 저희가 영수회담으로 시간을 그러니까 이번 주에 있었던 영수회담으로 돌리기 전에 영수회담 전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오늘 핵심적으로 다뤄볼 건데 이 본회의 얘기하면서 국회의장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뭐라고 이제 국회의장 김진표 의장이 MBN 단독에서 오늘 뭐라고 얘기했냐면 방금 전했던 겁니다. 이게 요즘 정치가 지나치게 팬덤화됐다. 진영화됐다. 잘 알아보지도 않고 극한의 말들이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왜 얘기를 했냐? 본인이 이번에 하도 홍군형이 나가지고요. 승질이 난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치를 팬덤화된 정치가 극단으로 몰려서 나를 많은 대중들이 오해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항변이거든요. 요건 한번 짚고 갑시다. 아니 뭐 자기가 한 일을 정확히 알 텐데요. 자기가 2년 동안 뭘 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자기 친정인 민주당 의원들이 국회의장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비판을 했습니까? 비판을 한 건 2년 동안 소위 국민을 위한 국회를 구성한 게 아니라 대통령 봐주기, 대통령 거부권 용인해주기, 대통령 감싸주기 뭐 이런 식의 일을 계속 해왔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한 비판이 높았고요. 그 다음에 뭐 저는 팬덤, 뭐 진영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박지원 당선인이 팬덤인가요? 딱히 그죠? 그분이 쌍욕을 할 정도의 상황이라면 예. 그분 정치 9단, 10단이시잖아요. 네. 아, 김진표 국회의장이 얼마나 잘못했으면 그렇게 화가 치밀어서 육두문자로 써가면서까지 비판을 했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예. 반성하는 게 국회의장이 먼저 할 일이지. 예. 자기한테 전화 좀 많은 분들이 하셨겠죠. 통과시키라고. 예. 그다음에 직권상정이라도 하라고 얘기를 했겠죠. 의사일정 변경하라고요. 예. 근데 그게 팬덤이고 진영이라고 얘기해요? 아, 그럼 진영으로 따지면 아까 박진영이 나왔습니다만. 이건 잠깐 놀랐습니다. 네. 예. 네. 그렇죠? 예. 이게 놀라운 뉴스입니다. 이건 이게 놀랐습니다. 놀라운 예, 예. 뉴스입니다. 잠깐 박정희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 70% 정도의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을 진영이라고 폄훼시킨다면 예. 국민들의 민의는 국회의장이 뭘로 하는 건가? 국회는 민의의 전당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국민들을 대의하는 300명이 모여서 4년 동안 구조적인 의석 속에서 구조적인 의석 이외에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국민의 여론을 반영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럼 국회의장이 거기를 따라야지. 예. 대통령을 따르거나 예. 아니면 말도 안 되는 기계적 중립이나 예. 또 말도 안 되는 여야 타협이라고 하는 부분, 합의라는 부분으로만 예. 국회를 공전시키니까 예. 국민들이 화난 거잖아요. 예. 효능감을 못 느낀 거잖아요. 예. 이제 그야말로 이번에야 효능감을 느낀 거니까 예. 오히려 감사했다. 내가 이번에 잘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상식인 거지. 예. 매번 팬덤, 진영 그리고 뭐 맨날 하는 얘기는 헌법이나 바꾸자고 얘기나 하고 국회의장이. 답답하죠. 국민들이 지금 헌법 바꾸자는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 최수근 해병의 억울한 죽음. 예. 근데 거기에 개입돼 있는 국가 권력. 예. 무엇이 문제인가를 밝히라고 하는 거잖아요. 예. 밝히면 되는 거지. 예. 이게 무슨 팬덤이에요. 뭐 물론 국회에서 어떤 법안을 처리하거나 어떤 뭐 의제가 논의될 때 여야 합의 뭐 물론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이 본질은 그런 거 아닐까요? 정기환 대표. 패스트 트랙을 통해서 올라온 법안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를 언급한다는 것은 이걸 뭐랄까 협의가 안 되고 합의가 안 된 사안에 대해서 신속 처리한 건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 국회의장이 한 번 더 필터링을 하겠다? 이런 의도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었던가요? 그 법을 만드는 공간에서 최고의 수장이 법과 규칙에 대한 이해를 개인적 의견으로 착오하고 그것이 마치 더 좋은 상징적 조치로서 여야 합의를 하라. 그러면 그 제도를 만들 이유가 없죠. 제도를 만들 이유가 없죠. 자동 상정을
국회의장이 합의 아니면 상정하지 않겠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자동 상정이라는 말 뜻이 뭡니까? 그것은 국회의장의 의지와 관계없이 여야의 합의와 관계없이 자동 상정으로 표결을 붙이라고 제도가 만들어진 것을 이제 하지 않았다는 거고요. 팬덤에 대한 이야기도 간단히 말씀드려 볼게요. 노무현 정치인을 진심으로 가슴에 담고 열심히 살고 있는 이 사람들 팬덤이지 않습니까? 노사모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것을 팬덤이기 때문에 폐해가 있다. 일부 폐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이것이 민심의 흐름이고 국민들의 뜻이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총선 뭐 때문에 저렇게 정말로 국민들이 하나같이 똘똘 뭉쳐서 정권 심판했습니까? 국가를 운영하는 최고 책임자가 제대로 정치를 하지 않고 또 국회가 정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그래서 국민들이 다 나선 거 아닙니까? 네. 부끄러운 이야기인지 좋은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튜브 채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아마 전 국민들이 아마 유튜브 채널 몇 개씩은 다 구독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인구 대비로 가장 많이 보고 있는 수단이 유튜버인데 대한민국 국민들이 거기에서 또 가장 많은 의견을 내고 예. 즐겨보는 파트가 정치 파트입니다. 어떻게 대한민국은 유튜브라는 공간에서 정치를 이렇게 많이 보고 이렇게 많이 소비를 하고 있습니까? 둘 중에 하나죠. 정치가 개판이니까 국민들이 나서서 우리 의견 이야기해야 되겠는데 이것을 받아줄 데가 없으니까 유튜브에서 개인 채널을 만들든 아니면 이런 채널에서 하고 있는 걸 열심히 보든 예. 하나. 예. 두 번째는 지금 그러면은 일어나고 있는 정치적 상황을 지상파 종편에서 제대로 다뤄주고 있느냐. 정말로 진실과 사실에 기초해서 이것을 집중적으로 취재하고 드러내고 그것을 국민들이 판단하도록 해주느냐 아니면 그거 싹 덮어놓고 위에 있는 정말 정당에서 하는 얘기들 있지 않습니까? 찬반 양론. 모든 문제가 근원의 뿌리가 진실인지 아닌지 필요 없고 예. 거기에 대한 해석만 가지고 기계적 균형을 맞추고 있는 이 지금 언론의 행태에 대해서 국민들이 비토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유튜브라는 공간에서 정치를 이렇게 많이 소비하고 있는데 예. 부끄러워하기는커녕 그 정치를 결국 제대로 하지 못해서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팬덤이라고 욕해버린다? 예. 그 팬덤이 나쁜 겁니까? 그러면은 BTS 팬덤은 나쁜 것이고 예. 뉴진스의 팬덤은 나쁜 것이고 이렇게 봅니까? 그런 게 아니죠. 이것은 사회 현상으로서 존중해야지. 본인이 무슨 일을 해가지고 왜 욕을 듣는지 모르고 오히려 이것을 팬덤 현상이라고 이야기하고 민주당 편들기라고 말하는 이것이 더 큰 문제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김진표 의장, 정치가 지나치게 팬덤화됐다. 극한의 말이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다라는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차기 국회의장에게 미래를 위해서 어떤 게 옳은 건지를 판단할 줄 알아야 된다. 라는 말씀을 또 하셨더라고요. 이거는 권대희 본부장께서 좀 아니, 돌려 저도 지금 우리 박 앵커가 지금 그 언급하신 그 보도 내용을 쭉 보고 있는데요. 예. 이제 후반에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 그 해외 여행이라고 표현한 것은 뭐 황당하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믹타 회의라는 게 멕시코랑 인도네시아 그리고 또 한국, 튀르키, 호주의 국회의장이 모여서 국제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라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뭐 약속을 안 지키면 국가 망신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신데 지금 국제사회의 주요 이슈가 지금 현재 최상병 특검보다 중요하다고 보는가? 이 얘기를 저는 하고 싶은 부분인 거고 대한민국의 아들이 지금 억울하게 죽게 됐고 진상 규명을 못 하고 있는데 이런 의혹을 국회의장이 해외 순방 때문에 간다. 그리고 그들과 어떤 논의를 한다. 그럼 오히려 국가 망신이 저는 제가 보기에는 멕시코나 인도네시아나 그 같이 함께하는 그 나라들이 이 정부 견제를 국회의장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느슨하게 한다? 오히려 저는 그렇게 볼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네. 이 사안에 대한 중요 사항을 굉장히 조금 미흡한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비판받을 만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대통령이요. 13박 15일 해외 외유 가잖아요. 예. 순방이라고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 어떻게 국민들이 판단하겠습니까? 13박 15일을 갈 일이 있습니까? 대통령이? 국무총리가 13박 15일 간다면 어떨 것 같아요? 장관이 13박 15일 간다면 어떨 것 같아요? 그리고 임기를 지금 한 달 남겨놓고 아니 마지막 달이에요. 예, 예. 여기에 13박 15일을 외국에 나가는데 조금 전에 모이는 나라가 어디라고요? 미국이라고요? 일본 국회의장이라고요? 아니면 러시아 국회의장입니까? 아닙니다. 중국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의 뭐 의장 좀 나옵니까? 이런 거 아니잖아요. 멕시코, 인도네시아, 튀르키예, 호주입니다.
그래서 국가의 신용도가 그렇게 중요하면 국가의 신용도 이전에 국민 신용도부터 좀 지키는 게 맞지. 어떻게 13박 15일을 저렇게 나가면서 예. 마지막에 그것도 임기를 지금 마지막 한 달 그리고 지금 21대 국회가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그것이 국가 신용도 이야기할 정도라면 할 말 다 했죠. 할 말 다 했죠. 왜 저런 분이 민주당 출신으로 있습니까? 민주당은 저선 이런 거 아니에요? 진보 쪽 아니에요? 예. 그리고 뭔가 좀 더 정의로운 쪽 아닌가요? 뭐 이런 쪽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를 그냥 깡그리 무시하고 당신 할 말만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 떠난 분께 이렇게 뭐 비판하는 것도 사실 입이 아프긴 한데 예. 그렇게 할 이야기는 아니다. 저도- 13박 15일의 외유가 뭐냐고요 지금. 저는 뭐 김진표 국회의장의 이 단독 인터뷰 내용에 대해서는 굳이 코멘트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적어도 이런 주장을 하시려면 김진표 국회의장이 그렇게 국가를 걱정하시고 국가의 신인도를 걱정하시는 분이면 우리 대통령이 독일 국빈 방문 취소하셨을 때는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저는 매우 궁금합니다. 국빈 방문 일정이었잖아요. 그것도 갑작스럽게 안 간다 그랬잖아요. 아, 그러니까요. 3일 전에 안 간다고 통보를 했죠. 일주일 전도 아니고요. 3일 전에 국빈 방문 일정을 대통령이 취소할 때는 우리 김진표 국회의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셨는지 제일 궁금하고요. 뭐 이렇게 생각해서 그분은 국민의힘 소속 아, 대통령이고 본인은 민주당 소속 국회의장이다. 다르지 않습니까 뿌리가. 그렇죠.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겠죠. 아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아, 예. 우리가 독일보다 힘이 세구나. 아, 그래도 되는 거구나. 아니 농담 최소한 같은 국민 얘기인데? 정서를 생각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이거를 이렇게 해놓고 뭐 단독 인터뷰에서 그렇게 했다고 하면 그럼 뭐 잘못한 거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국가에서 막 이렇게 마지막에 모아가지고 이번에 보니까 1월, 2월, 3월, 4월 뭐 5월 달까지요. 막 6박 8일부터 7박 9일, 뭐 8박 10일, 마지막 13박 15일 매달 나가더라고요. 매달. 네. 매달 그렇게 나갔는데 대통령이 그렇게 나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국회의장이 그러면 국민들이 관심이 없으니까 남아있는 예산에 그리고 임기 중에 못했던 거 한꺼번에 몰아서 가는 거 안 보입니까 여러분? 그거를 그냥 당연한 것처럼 해가지고 그런 팬덤 때문에 지금 이런 이야기 하는 겁니까? 팬덤 때문에? 그 김진표 국회의장이 154일을 나갔다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게 그 전에 있는 박병석 의장보다 50여 일을 더 나갔다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부산 엑스포 때문에 예. 뭐 예를 들면 영업 활동하러 갔다 그랬는데 29표를 얻으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지금까지. 그 결과는 본인은 부끄러워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저는 이거 하기 전에 여야 합의하라고 그러니까 말씀하신 예, 건데 예. 여야 합의하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예. 이미 그러니까 그러니까 패스트트랙 태운 건 심사 기간을 갖다 올린 거잖아. 이 올릴 수 있는 조항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천재지변의 경우, 예.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 사태의 경우, 세 번째가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위원과 합의하는 경우예요. 예. 합의가 돼서 올라온 거예요. 예. 올라와서 충분히 무르익어서 시간이 된 거예요. 예. 시간이 되면 그냥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할지 예. 안 할지에 대해서. 예. 근데 갑자기 뭘 또 합의해 오라는 거예요, 여야가. 예를 들면 여야가 아니 합의하지 않겠다고 얘기했잖아요. 예. 이거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받을 수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예. 대통령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계속 거부하겠다고 얘기했잖아요. 예. 그럼 어차피 합의 안 될 건데. 그럼 김진표 의장은 무슨 소리를 한 거냐? 최수근 해병 특검법은 21대 국회에서는 통과 못 돼라고 얘기한 거랑 마찬가지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합의해 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 일정 시점이 되게 되면 21대 국회에서 이걸 처리할 수 없으니까 난 무조건 이건 상정할 거야. 그러니까 합의를 해와 그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 거죠, 선우가. 거꾸로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것이 팬덤이고 진영이라고 얘기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논리적으로. 아무리 봐도 지금 김정욱 교수님 팬덤 아니에요. 진영도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뭐 우리가 느끼는 상식 수준에서 좀 더 깊이 취재해가지고 비판하는 건데 예. 참 진짜 팬덤으로 이렇게 몰고 있는 그 말이 실제로는 프레임이고요. 예. 그 말에 속아서 정말로 우리가 놀아놨으면 절대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뭐 국회 본회의 잠깐 정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김진표 국회의장 해외 나가는 것까지 저희가 이렇게까지 비판을 했는데 아무튼 뭐 많은 분들이 어우 또 열받네 이 생각도 뭐 나이스님 말씀 주시고 예비비는 건들지 말아라 심지어 닉네임이 예비비는 눈먼도님 분이 댓글 남겨주셨고 국회의장이 외국에서 그렇게 많은 할 일이 있는가 사실 저도 이건 의문이었습니다. 그렇구나 국회의장이 참 많은 일을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잠깐 해봤고요. 김성수님 댓글 감사드리고 국회의장은 국내에서 현안 처리하고 해외여행을 취소해야 된다 이런 댓글 주셨는데 많은 분들의 의견 감사하게 봤습니다. 제가 그냥 한 예. 번 더 이야기할게요. 예. 지금 예를 들어 서울시의회 의장 그리고 지금 지방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의장이 5개월 연속으로 한 달에 적어도 8일에서 많게는 15일씩 매달 안 빠지고 예산이 있어서 간다면 예. 우리나라 언론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보수 진보 언론 다 틀어서
유튜브 채널까지 그 사람의 정당 소속이 어딘지 따져서 묻습니까? 그렇게 용기 있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국회의장은 중요하고 광역자치단체에 있는 의장은 중요 안 합니까? 만약에 이렇게 여행을 가는 거를 대통령이 당연히 안 가는 것이지만 서울시장, 부산시장, 대구광역시장, 인천광역시장이 만약에 매월 이런 방식으로 여행을 가고 있다라고 했을 때 이런 용기 내서 갈 수 있습니까? 국회의장이 더 국가 의전 순위가 더 높기도 하고 대통령과 동급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국민들이 팬덤이다, 정치에 편성한다, 민주당 편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국회의장의 그 행태를 어떻게 국민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입니까? 만약 그렇지 않은 그 자리에 있지 않은 정말 광역자치단체장이 그렇게 했다면 어떻게 하겠어? 이게 정당의 문제예요. 정말로 내 한심스러워서 한 말씀 더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더 나쁜 사람이 있는데, 그죠? 대통령이 더 나쁜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국회의장이 뭘 해야 되느냐? 해외 순방 예비비를 갖다 500억을 썼잖아요. 그죠? 네. 본 예산이 200억인데 거의 따블을 갖다 쓴 거예요, 더. 그러면 이거에 대한 검증은 누가 합니까? 국회가 하는 거 아니에요? 결산해야 되는 거니까. 네. 이런 거 갖다 조져야 되는 거예요. 국회의장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 관련해서. 근데 이런 문제는 하나도 건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예비비 뭐에 쓰는 거냐면 재난 등 기본 예산으로는 예측할 수 없는 일이 발생했을 때 네. 그것을 쓰기 위해서 별도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거 갖다가 해외 순방에 써버리고 있는 대통령의 행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데 국회의장이 계속 밖에만 나가니까 문제 제기 못 하는 거예요. 본인도 그렇게 나가는데 뭐. 누가 욕을 하겠어. 맞는 말씀입니다. 공직에 있는 사람이 예산을요 실제로 자기 돈인 것처럼 생각해요. 왜냐면 국민 돈이 내 돈이잖아요. 그럼 나의 돈은 좀 해프게 쓰더라도 남이 만들어 준 돈은 이것은 국가의 예산이고 공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개모임 같은 거 하잖아요. 예. 이 모임의 총무 역할이 뭡니까? 그 돈을 총무가 마음대로 씁니까? 한 톨 한 톨 다 아껴서 기록을 남기고 그리고 낭비하지 않았다는 걸 평가받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까? 예. 1년에 한 번씩 결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은 나라 돈이 자기 돈이고 자기 돈은 귀해가지고요. 벌벌벌벌 쌀면서 국가가 만드는 국민들에 대한 세금으로 만든 이 돈은 막 써도 됩니까? 예비비 500억씩 해외 가서 쓰고 지금 국회의장 한 번 나갈 때 3억에서 한 10억쯤 쓴다거든요. 그 돈은 임기 마지막 남겨놓고 매달 한 번씩 이렇게 해가지고 전 세계 유람하듯이 가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이야기? 자기 돈 같으면 옆에 있는 기자들 다 데려와 씁니까? 자기 집 팔아가지고 그 돈 씁니까? 국민들은 피땀 흘려서 자기 가져가야 될 돈을 세금으로 낸 거 아닙니까? 그 돈을 쓰는 사람이 그냥 이 돈은 나의 권한 안에 있으니까 막 쓴다? 있어도 안 쓰려고 노력하고 줄이려고 해야 되는 것이 지도자의 기본 출발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많이 나가면서 오히려 국민들을 꾸지람하고 떠나는 저런 국회의장을 어떻게 인정하느냐고요. 정말로 자기 돈을 그렇게 하면 써보세요. 그분 원래 돈을 많이 쓰는지 안 쓰는지 한번 물어봐라. 주변에 밥도 잘 사는지. 아니 제가 진짜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거죠. 예. 국가 돈을 예. 자기 돈보다 더 귀하게 여겨야 그 사람이 공직자로서 자세를 제대로 가지고 있는 거죠. 예비비 뭐 펑펑 쓴 거 또 돈 얘기 나오니까 사실 그 지금 윤 대통령 부부의 영화 관람비 식사비 특수활동비 내역 공개하라 이 지금 소송 불복했잖아요. 근데 또다시 지금 항소심에서 지금 패소했는데 지금 워낙에 이채양병주 이 사안이 크다 보니까 이 또한 사실은 어떻게 이 지금 윤 대통령 또 이쪽 여당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는 꼭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예. 돈 얘기 나와가지고요. 돈 얘기하다 보니까 세 분 다 굉장히 좀 흥분을 오늘 하셨는데. 방송 어려운데 혈압약 먹으셔야 아니 갑자기 이제- 정말로 진짜 국민들이 낸 세금을 예. 저렇게 진짜 예의 없이 막무가내로 막 쓴다는 게 너무 열이 받습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